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목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늘 뉴욕 맨하튼에선 9.11 테러 13주년을 기리는 추모식이 거행됐습니다. 밤에는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 불기둥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욕 맨하탄 9.11 테러 추모 박물관. 미국 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지난 2001년 9월 11일 오전 8시 46분 첫 번째 비행기가 북쪽 타워에 충돌한 것을 기억하며 오늘 오전 8시 40분 9.11 참사 13주년 추모식이 거행됐습니다. I wanted my nieces and my nephew and every person that asked what happened to see them and maybe understand a little bit better what it felt like to be us on that day. 이번 행사는 뉴욕시에서 주관하지 않고 처음으로 월드 트레이드 센터 재단이 주관해 개최됐습니다. 그동안은 이 재단의 마이클 블룸버그 회장이 뉴욕시장을 겸임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시정부가 행사를 주관했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 행정부는 빌 드블라주 시장이 새로 부임함에 따라 추모식 준비와 진행이 완전히 재단 소관이 되었습니다. In the streets of New York, on the grounds of the Pentagon, in the fields near Shanksville, Pennsylvania, from all across America and the world, kindness poured forth on a colossal scale. For on a day when terrorists refused to see our common humanity, we saw only the humanity in one another. 이 자리에 참석한 희생자 가족들은 희생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움과 추억을 되살려 봅니다. And my brother, hero, best friend, Sal Edward Tierney Jr. Your memory and my love for you will last forever. 한편 월드 트레이드 센터 메모리얼 플라자는 올해 처음으로 오늘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일반 시민에게 개방됐습니다. 월드 트레이드 센터 인근에서 발사된 추모 빛기둥을 현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LA에서도 오늘 9.11 테러 추모식이 거행됐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9.11 테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주원 기자입니다. 9.11 테러 13주년을 맞아 열린 LA 추모 행사. 백파이프 음악과 의장대가 입장하고 이어 기도와 추모 묵념이 이어집니다. 또 다른 테러 조직의 출현과 미국인 참수, 그리고 이에 대한 미국의 공습이 임박한 가운데 올해 추모식은 예년보다 훨씬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랄프 테라자스 LA 소방국장이 테러 당시 희생자 수를 하나씩 언급하는 동안 행사장은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AFD remember the 343 New York City firefighters and paramedics killed that day while rushing into those buildings as everyone was rushing to get out. We remember the 23 NYPD police officers and 37 Port Authority police officers killed that day. We remember the 125 civilians and military personnel killed at the Pentagon. And we remember the nearly 3,000 civilians who perished in the towers and on those 4 airliners that day. 에릭 카세티 LA 시장은 9.11 테러는 과거가 아닌 현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를 강조했고 여전히 테러와의 전쟁은 진행 중이며 그로 인한 수많은 희생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that we will take the lessons of that, realizing that it isn't just about 9/11, but the thousands of Americans who have given their lives since. And the violence of innocent victims throughout this world that has followed because we chase down this evil, seek to destroy it and to extinguish it. And without going into detail, we know that that is as present today, unfortunately, as it was 13 years ago. 올해 LA 행사에는 테러로 희생된 소방관의 가족들이 소개될 때는 기립박수도 이어졌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였던 아버지는 연단에 올라 아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하며 애국심을 고취시켰습니다. 그 밖에 베벌리힐스와 벌뱅크, 산타클라리타 등 LA 외곽 지역에서도 자체적으로 추모식이 거행됐으며 오늘 밤 셔먼옥스에서도
지금 이 시각 LA 소방국 순직 대원들의 추모식이 진행되는 등 오늘 하루 LA 저녁이 추모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어제 자바시장 일대를 대상으로 연방수사당국의 대규모 돈 세탁 기습 단속이 펼쳐진 이후에 한인 의류업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추가 한인 업주들의 기소도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수사당국의 급습으로 체포된 한인 업주는 모두 2명. 이들은 현재 돈 세탁에 직접 연루된 혐의로 연방검찰에 정식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체포된 한인들의 실명과 업체까지 모두 공개되면서 한인 업계의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 명단에 오른 한인 업체는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수사를 위해 이들 업체들의 자금 동결 조치 등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자금 세탁하는데 이용당했다라는 그만큼만 처벌을 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IRS, 노농촌 다 같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집중적으로 세무조사하고 막 털어내면은 견딜 회사가 없다라는 거야. 일각에서는 한인 업계가 철저하게 마약 조직에 이용당한 것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마약 거래에 직접 연루됐다기보다는 마약 대금으로 웃돈을 얹어 옷을 대량 구매하는 브로커들의 유혹을 떨쳐내기 어려웠을 것이란 이유에서입니다. 한편으론 이번 단속이 2년 전부터 사실상 예고돼 왔던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2년 전에 호맨 시큐리티에서 나와가지고 우리들한테 홍보를 하고 다녔어요. 10,000불 이상 되는 금액은 보고를 해다오. 거래처와 인보이스를 같이 보고를 해다오 해서 수사관들이 다 돌아다녔어요. 이 시장을. 그때부터 수사가 시작이 된 거였습니다. 사실. 그 감을 읽은 사람은 안 했겠지만 보고를 또 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지금 이제 연루가 된 거죠. 여전히 현금 거래 성향이 짙은 한인 업주들이다 보니 세금 보고에 누락된 거래들은 앞으로 계속 수사당국의 의심을 받을 것이란 우려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으로 한인 의류업계 전체가 위축되고 파산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높습니다. 한인의류협회는 오늘 긴급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원사 중 수사 대상에 포함된 회원사들의 현황을 파악한 뒤 자체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설 것을 의결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뉴욕 맨하튼에 $1,000,000짜리 주차장이 등장했습니다. 이 주차장 시공업체는 맨하탄의 주차난 때문에 분양엔 자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태서 특파원입니다. 뉴욕 맨해튼의 패션과 문화산업 중심지 소호. 도로 한켠의 아파트 터파기 공사가 한창입니다. 시공업체는 최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분양가로 $1,000,000, 우리 돈 1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자동차 바퀴 하나 자리값이 2억 5천만 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That's insane. That's astronomically high. For $1 million for 99 years, I mean, who's going to be able to afford it? 이곳에 들어설 예정인 아파트 분양가는 방 3개짜리 한 채가 우리 돈 80억에서 100억 원에 이릅니다. 문제의 $1,000,000짜리 지하 주차장은 아파트와는 별개로 선착순 분양 예정입니다. 시공업체는 아파트는 물론 주차장 분양도 자신했다고 합니다. 전쟁을 방불케 하는 주차난 때문입니다. 맨해튼에 있는 상당수 주거용 상업용 빌딩은 주차장이 아예 없습니다. 노상 주차 공간도 태부족입니다. 주차 시비로 인한 충돌은 다반사입니다. $1,000,000짜리 주차장은 최근 뉴욕의 부동산 시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미국 경기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올 상반기 맨해튼의 부동산 거래량과 시세는 금융위기 직전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 공습 방침을 천명하자 미국대 여론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 여론은 양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이주환 특파원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단호한 모습으로 시리아 공습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라크와 시리아 내부 세력 지원, 테러 방지 능력 강화 등 4대 원칙은 미국을 위협하는 이슬람 순위파 반군 IS를 응징하기 위해서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Our objective is clear. We will degrade and ultimately destroy ISIL through a comprehensive and sustained counterterrorism strategy.
미 정치권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야당인 공화당은 제한적 공습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더욱 강도 높은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And the president's made clear that he doesn't want U.S. boots on the ground. Well, somebody's boots have to be on the ground. 30여 개 나라와 국제기구도 시리아 공습에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국제연합 전선을 표방한 오바마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관건은 핵심 동맹국의 반응입니다. 독일이 공습에 불참하기로 한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도 공습 참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시리아의 우방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의 동의 없는 공격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미국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There's not going to be a clear end to this. This is really about containing a threat. It's not one that may be possible to outright defeat. 오바마 대통령이 작심하고 던진 승부수가 발표 직후부터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아온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의족 스프린터 오스카 피스토리우스가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과실치사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선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김성모 특파원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의족 스프린터 오스카 피스토리우스가 여자친구를 살인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남아공 고등법원은 피스토리우스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판사는 피스토리우스가 계획적으로 여자친구를 총으로 쏴 숨지게 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발적으로 살인했다는 점도 명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단 피스토리우스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총을 쏴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In the circumstances, it is clear that his conduct was negligent. 판사는 이어 과실치사 부분에 대한 유죄 여부는 오늘 선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아공에서는 유무죄에 대한 선고를 한 뒤 형량은 3, 4주 뒤 결정되며 과실치사는 징역 5년까지 가능합니다. 피스토리우스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스틴캄프에게 총을 쏴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피스토리우스는 그동안 집에 강도가 침입한 것으로 오인해 총을 쏜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김성모입니다. 목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